자, 당장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불어닥칠지 지금 조금 있으면은 재보선까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일단 청와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청와대에서 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대적인 사정 방침을 밝힌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어떤 언급도 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출입 기자들이 물어도 답변을 지금 전혀 내놓는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 예. 그런데 이 자원외교 수사라는 게 사실은 정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카드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부패를 뽑는다는 어떤 대국민 메시지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정부와 어떤 차단하는 효과, 그리고 야당의 그 줄기찬 요구를 수용해주는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다목적 카드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목적 카드라고 시작해서 했는데 그래서 밖으로 겨눈 칼이 오히려 돌아서 본인을 지금 경영하는 이런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린 것이죠. 그런데 자원외교 수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처음부터 좀 오해를 사기 쉬웠던 게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조금 불거지려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자원외교 수사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친이계와 전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야 이거 표적 사정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저와 조준희 차장이 늘 계상 지적했겠지만 수사의 시작 자체가 이완구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 자원외교 시작합니다. 라는 말 끝나자마자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비리를 드러내기 위한 수사냐 아니면 전 정권과 단절하기 위한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사정이냐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성완종 회장이 저렇게 자결을 하게 됨으로써 검찰은 어제 비공개 브리핑에서 자 자원외교 수사는 다른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는 지금 물음표가 달린 상황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도 금방 지적을 했지만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성완종 리스트가 결국에는 이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핵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당장의 4.29 재보선이나 예. 내년 총선 대선에서의 야권의 정치 공세는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중차대하게 이번 4, 5, 6월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이런 국정 주요 개혁을 추진할 정권의 도덕성이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게 되죠.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그것을 이끌고 나갈 정권 주체 세력, 다시 말해 핵심 친박 세력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아까 리스트에 쭉 8명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신들부터 잘해. 네. 이런 우리 영화 그 얘기처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친박 핵심들로 과연 어떤 국정에서 여권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바고 네.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지지율에도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수사가 굉장히 이 정권 입장에서는 힘든 게요.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친박의 핵심 8명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8명이 뭔가를 도덕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왜? 돌아가신 분과 대질 신문을 할 수가 없고 증거를 밝혀낼 수가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은 어제는 4.29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는 이 4.29 재보선의 여권으로선 정말 빨간불이 걸렸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3년 차에서 이번 4.29 재보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의 이 중간 평가가 굉장히 성적이 나쁘고 이것이 내년 총선 그 다음으로 대선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여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핵폭탄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수도권 의원들 특히 비상이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야당에서 오늘 어떤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죽음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자원 비리에 대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그 정부에서 허태열, 그다음에 김기춘 두 분 비서실장이 정말 왜 연이어 그렇게 필장이 됐는지 라는 연유가 조금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준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제공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야당에게는 정치적으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야당 반응이. 네, 우선은 야당에 유리해진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사망을 어떤 정치권의 호재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첫 번째, 성 회장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표 얘기한 부분이 자원 비리에 대한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두 사람이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까지 적혀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네. 야당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로 이번 사건을 몰고 갈지 네. 예상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야당은 사실은 그 야야 분열, 이번 그 광주하고 그 관악을 해서 예. 있었던 그 야야의 분열을 어느 정도 지금 이슈가 완전히 전환되는 이런 국면에서 어떤 실망했던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상당히 이번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마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즐기는 이런 모양새가 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야권에게 호재일 수 있었지만 예. 결국은 그것이 그 6.4 지방선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730 재보선에는 오히려 패배로 나타났던 이유가 야당이 그 호재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그런 국가적 어떤 참사를 이용한다. 이런 것에서 오히려 역풍을 불었듯이 지금 이 사건도 정말 그대로 객관적인 팩트에 입각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선에서 머물러야지 정치적으로 물 만난 뭐처럼 만일에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국한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검사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자, 새누리당에서도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네, 전혀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지도부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섣불리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이 안 됐고 대단한 악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초선 의원들 그리고 쇄신파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 내지 8명의 명단 및 금액 등 정치권에 돈을 줬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주장과 연루된 5 내지 8명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즉각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압박감을 느끼다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고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겠죠. 국민들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납득을 하지 못할 겁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일단 가까이 있는 것이 4.19 재보선이기 때문에 네. 재보선에서 지금 판세가 좀 변화가 있는 거는 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저는 그 4개 지역 중에서 네. 특히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그 인천하고 네. 그다음에 관악을이라고 수도권이니까요. 예, 수도권에. 네. 수도권이 원래 이슈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네. 특히나 이 지금 그 인천 그 서강화을의 경우는 과거에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이지만
상당히 이번에 고전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 바람이 불어버리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의외로 질 수도 있다라는 거. 관악을의 경우는 현재 오신환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그 야권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결국 이번 바람으로 아마 특히 이 두 군데는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네, 바뀔 수 있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